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13일 오후 8시 해축팬 355화 1부 라이브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 맡게 된 장희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버트팬 박병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글입니다. 네, 팟캐스트 해축팬은 스포티파이, 팟빵, 플로, 네이버 오디오,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유튜브 뮤직에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무이키는 유튜브와 네이버 치직 들어가시면은 매주 월요일 7시 반, 목요일 7시 반에 라이브로 즐길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뭐 어찌됐든 30분 늦었게 됐는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일단 저희 오프닝 토크 들어가기 앞서서 좀 다음 주부터는 저희 충무이키에 새로운 멤버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래요? 뉴페이스인가요? 네, 뉴페이스입니다. 현재 아나운서들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고 오, 그럼 잘생기셨겠는데? 남, 아나운서 여자 볼 수 있잖아. 여잔가요? 몰라 나도. 여자분이면은 저도 몰라요. 이 칙칙한 곳에 일단 현재 아나운서 준비하고 계실 거 말씀드린 대로 또 달순의 라이브에서 현재 진행하고 계신다고 해요. 아 그래요? 몇번 달순의 라이브 하시는 분이구나. 네, 나가셨던 분이고 현재 3주 동안 저희와 함께 팬으로 활동하다가 아마 7월부터는 목요일 MC 봐주실 예정인데 오. 박종훈 님이라고 합니다. 오, 그렇군요. 제가 일단은 모르는 분이어서 일단은 오시면은 차근차근 친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어제 새로운 멤버가 와가지고 좀 목요일 팀이 좀 바뀌지 않을까. 네, 목요일 팀이 일단은 그리고 원래 뭐 희찬이, 현승이, 그다음에 그다음에 동근이 네. 이렇게 좀 굴러갔는데 제가 좀 네. 워낙 불규칙하게 나왔는데 네. 이제 불과 더 불규칙하게 나오죠. 아니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충분히 올인을 선언했던 분이 갑자기 이제 또 런. 밑장 빼기를. 런. 네, 다시 또 진짜 런을 하셔갖고 물론 현생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지만 한 입으로 계속 두 말 세 말을 하시는데 자꾸 쉬는 게 좋다고 하더니 자꾸 일을 만들고 있잖아요. 공연하게. 그러니까요. 저도 원래는 놀 줄 알았는데 공부가 좀 빨리 뜨길래 일이 이렇게 됐는 점인데 일단은 그래도 뭐 안 나올 때도 많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팬이 있을까 싶긴 한데 사실 새롭진 않다. 아니 당당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결근이 아주 당당해. 왜 이렇게 당당해? 아무튼 어쨌든 저보다 더 능력 좋으신 분이 다음 주부터 오실 테니 다음 주 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좀 오프닝 토크 첫 분은 좀 사실 충격적인 소식이었고 월요일 팀도 조금 다르겠는데 이때는 확정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떤 소식이냐면 바로 테나흐가 맨유의 잔류가 확정났습니다. 아 근데 축하해야 되는 거예요. 축하의 박수. 축하의 박수. 템버지. 근데 아직 오피셜은 아니긴 네 해요. 맞아요. 오피셜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좀 다수의 매체에서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조금은 이제는 유력하지 않나. 네, 네. 오피셜만 발표 안 된 거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좀 프로세스가 웃긴 게 다른 감독 다 알아보다가 다 빠그라지고 우리 테나 사실 유임하기로 했어. 그래서 사람들 테나 유임하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유임할 건데 유임에 대한 계약을 나눌 거야. 그래가지고 그 계약 빠그라지면 그럼 또 누가 감독 오는 거야 새로? 약간 좀 이상한 상황이에요. 맨유 프로세스가 좀 많이 안 좋긴 한데 어쨌든 이걸 관련해서 덧선에서 기사가 떴어요. 테나가 구단에게 3가지를 요구했다고 해요. 첫 번째는 구단의 그 테크니컬 디렉터인 윌콕스가 FA컵 앞서서 좀 전술적으로 요구했다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뭐 브루노 페르난스, 뭐 펄스나인 기용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테나가 이건 더 이상 안 받아들일 거다. 좀 이거는 좀 그 뭐지? 갑자기 요새 머리가 좀 많이 망가졌나 월권? 봐요. 예? 월권 느낌이 조금 이제 있네요. 왜냐면 이거 전술에 관련된 거는 감독에 대한 명백한 권한이고 디렉터는 뭐 선수 전반적인 선수단 운영에 대한 거를 뭐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전술적인 부분까지 하기에는 이건 살짝 선 넘지 않았나 디렉터가. 근데 이제 얼마나 심했으면 보다가 이렇게 제안을 했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기용을 했잖아요.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폴시자네를 기용을 했고 그것이 뭐 어떻게든 결과가 맞아 떨어졌는데 근데 본인이 얼마나 잘못을 했으면 옆에서 디렉터가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거 참다 못해서 한 것이다. 참못을 시전을 했는데 한 것이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월권 행위가 맞으니까 일단 테나 입장에서 좀 기분이 많이 나빴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쵸. 구단한테 나의 전술에 대해서 막 월권 행위를 하지 마라 이런 말가알바 하지 마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이거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산초가 감독에게 거짓말쟁이라 비난한 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으면은 테나는
산초가 맨유에 돌아오더라도 1군팀 복귀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래도 좀 이 산초 관련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한때 산초가 폐관수련도 했을 정도로 좀 그쵸. 안 나온 적도 있었는데 이거는 뭐 사실이라면은 그냥 테나 입장에서는 좀 기강을 좀 제대로, 그러니까 흔들려진 감독의 입지를 다시 한번 좀 공고히 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과연 산초가 굽히고 들어갈지, 저 같으면은 뭔가 런을 할 것 같은 느낌이 확 들거든요. 산초는. 저도 이제 저 같으면은 다른 팀을 좀 알아보든지 네. 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제 다른 구단에서 찾는 팀이 없으면 산초가 굽히고 들어가야겠죠. 그쵸. 일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계약이 만료되는 1군팀 코치인 베니 메카시와 새로운 계약을 맺자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아무래도 이거 자기 사단 끌고 가려는 그 테나의 목적이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테나가 현재 계약이 1년 남은 상태에서 이거 관련해서 좀 재계약 관련된 얘기도 하고 있고 확실한 보장을 좀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테나가 아무래도 지난 1년간 그러니까 막판 한 3, 4개월 정도 되게 테나 위치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진짜 많았잖아요. 그쵸. 좀 엄청 다양한 매체에서도 나오기도 했고, 테나오 곧 잘린다, 아니다 이번 시즌까지만 본다, 아니다 또 FA컵 우승하면 또 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테나 경질이나 하여튼 계약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테나 입장에서는 조금은 불안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테나 요구에 대해서는 정당한 요구인 건지 이렇게 하는 근데 거죠. 어쨌든 감독의 입지가 많이 흔들린 상황에서 이런 요구는 뭐 할 수 있는 요구라고 봐요. 어쨌든 영입 전권을 거의 포기를 하고 이렇게 새로 시즌에 임하는 거니까, 테나도 자기 시즌에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내려놨으니까 구단한테 요구하는 게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은 좀 감독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긴 합니다. 어쨌든 선수가 나한테 이렇게 공개적으로 막 거짓말쟁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 사과를 하고, 그리고 테크니컬 디렉터가 월권 행위를 방지하는 거는 저는 감독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요구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된 상황에서 맨유는 어쨌든 지금 현지 팬들로서는 유임을 하자고 했으니까 유임되는 것 같은데, 과연 이거에 대해서 이 조건이 또 안 받아들이면은 테나 아까 말한 대로 잘려가지고 또 다른 감독 오긴다만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지금 마침 이제 몇 분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속보인데 네. 도르트문트의 에딘 테르치치 감독이 사임했습니다. 오피셜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테레치치가 오는 건가요? 근데 지금 이제 말 그대로 챔스 준우승 감독인데 그쵸. 탐을 안 낼 수가 없거든요. 굳이 퇴장을? 어쨌든 이런 좀 이제 맨유 입장에서 좀 복잡한 상황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네. 좀 이런 얘기하고, 자 메인 토크 들어가기 전에 좀 광고하기 앞서서 잠깐 뭐 좀 묶어 떴거든 저거. 저거 네. 무시해도 되는. 무시해도 오케이. 무시해도 되는 문구입니다.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메인 토크 들어가기 전에 광고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충무위키 광고 문의해 주실 분들은 충무위키 인스타그램 DM이나 설명란에 적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광고를 보내주시면 이렇게 뒤에 문구도 띄우고 나름 뭐 할 거 없는 거 다 해봐요. 네, 저희가 최대한 이제 광고를 어쨌든 하시는 의미가 노출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노출을 어떻게든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뭐 언급도 해드리고 이렇게 띄워도 드리니까 조금 많이들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광고는 제가 읽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바로 루크아이에서 나온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인데, 블루라이트 안경은 루크아이는 뭐 저 최근에 인스타 봤는데 저 원래 하키 분석관 출신이잖아요. 네. 하키 선수도 이거 블루라이트 안경 루크아이 지원 받던데? 그래요? 진짜요? 좀 깜짝 놀랐어. 이번 오. 최근에 뭉치아 찬단에 하키 선수 두 분이 나왔어요. 네. 맞아요. 성남 선수인데 두 분이 이정준 선수가 네. 루크아이 안경 쓰고 있더라고요. 오. 그걸 인스타 올렸더라고요, 그거를. 야. 그래서 루크아이 무섭다. 이 기세. 도대체 어디까지 광고를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루크아이를 이제 저희도 팔로우하고 있잖아요. 네. 팔로우하고 있는데 루크아이를 착용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막 저번에는 한번 스토리에 그 어린 친구들이 그걸 끼고 있는 것도 봤는데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왜 루크아이 이렇게 다들 끼나? 이를 설명하자면은 블루라이트 안경이 아무래도 눈의 망막에 미치는 블루라이트에 악영향을 줄여주고 장시간 디지털 기기나 컴퓨터 활용 시에 눈에 피로해주는 걸 막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해주면서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주는데, 약간 여기서 블루라이트 안경, 루크아이 쪽의 블루라이트 안경이 조금 다른 안경과 특별한 점은 흔히 전자기기에 나오는 빛이 440에서 460 나노미터 범위의 강한 빛이 뿜는데, 이 부분을 루크아이 렌즈의 경우는 400부터 495라는 조금 더 넓은 범위의 파장을 완벽하게 찾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것 때문에 제가 아는 하키 선수마저 쓰는 게 아닌가. 뭐 어쨌든 이렇게 많은 이제 스포츠 관련된 종사자들이 이걸 쓰고 있다는 점은 뭐
그만큼 효과가 좀 어느 정도 입증됐다라는 좀 반증이 아닐까 네, 싶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루카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한번 제품 한번 보시면은 충분히 이거는 패션용으로도 쓸 수 있겠다 싶은 것도 패션용도 되고 또 네. 기능도 좋고 네, 네이버 맞습니다. 검색창에도 루카이 치면 또 바로 나오니까 좀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두 번째 광고인데 이거는 저희가 새로운 광고로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광고에 대해서는 이제 동근 씨가 또 이런 쪽에 좀 나름 조예가 좀 있지 않나요? 아닌가? 뭐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아닌가요? 어쨌든 네. 네, 아무튼 이제 이번 광고는 이제 여러분들의 사생활을 지킬 수 있는 노르드 VPN 광고입니다. 그래서 노르드 VPN은 이미 한국에서 유명한 VPN으로 유명하고 그렇죠. 가격도 싼 편이고 서비스 속도도 빠른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개인정보 노출이 심각한데 이 노르드 VPN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의 사생활을 보호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 노르드 VPN이 저희 충무위키와 함께 할인 이벤트도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댓글 아래 링크가 있을 거예요. 링크를 네. 통해서 들어가시면 엄청난 할인과 함께 4개월 혜택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 오 좋은데요? 이 정도면? 네. 그러면은 이제 커피 한 잔 가격으로 한 달에 커피 한 잔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링크를 타고 가입해 주시면 노르드 VPN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노르드 VPN도 뭐 이제 저희가 이제 VPN을 사용할 일이 이제 해외에 나가면은 저희가 축구 볼 때 이제 VPN 이용해 갖고 이제 해외 IP가 차단되는 거를 우회해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뭐 다른 이제 뭐 저희 악성 코드로부터 지켜주는 거니까 네 많이들 이용해 주시면 안전한 인터넷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소튼 팬인데 그 소튼이 그 주요 언론사가 네. 데일리 에코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한국에서 접근이 불가능해요. 그래요? 막아놨어요. 악성 코드가 그래가지고 있나요? 이제 거기서 기사 보려면은 VPN으로 돌아서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럴 때 쓰면 좋다. 그 말입니다. 막 해외 사이트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 가다가 정상적인 사이트인데 막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네, 그런 그런 경우가 거는 많아요. 이제- 이상하게 영국에서만 딱 볼 수 있게 만들어놓은 네. 데도 많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살짝 우회해서 보면은 이제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렇다. 네. 군대에서 썼다. 그렇습니다. 군대에서 써서 안 걸리면 그건 괜찮은 프로그램입니다. 네. 군대에서 그렇죠. 네, 또 유해 사이트로 다 막아놓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광고는 저희가 이제 저희 사무실을 홍보하는 거죠. 네, 그렇죠. 저희 충마키 사무실을 빌려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음하는 요일을 제외하고는 사무실이 사실 비는 경우가 많아요. 네 막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해볼까 고민하다가 다른 팟캐스트 분들에게 빌려드리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현재 빌려주고 있는데 저희 사무실이 현재 송파구 장지역 가든파이브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장지역이 강동 쪽이랑 분당 쪽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주로 대부분의 녹음실들이 홍대 쪽에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홍대 그쪽이 먼 분들은 이쪽 근처 강남 쪽이나 아무래도 그렇죠. 성남 뭐 하남 이쪽 송파 쪽 사시는 분들은 저희 쪽에 오기 좋을 거예요 녹음하기에는. 그 강서 쪽에는 홍대가 있다면은 강동에는 충무위키가 있다. 강동 강남에는 충무위키가 있다. 그리고 동사소독이야 이거 지금. 그렇지. 서쪽에 쟤네가 있다면 동쪽은 우리다. 동쪽에서 그리고 이제 송파 쪽 잠실이랑도 많이 가깝기 때문에 뭐 팟캐스트 아니더라도 뭐 유튜브를 하신다거나 뭐 여러 이제 이런 스튜디오 형식으로 이제 뭔가 채널 뭐 콘텐츠를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에게 저희가 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네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네 답변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뭐 인스타그램 DM을 연락 주셔도 되고 댓글로 달아주셔도 네. 되고 저희가 이미 동근 씨 지인이랑 예. 마이스터 샬레 분데스리가 팟캐스트 이미 그렇죠. 대역해 주기 때문에 그분들도 일단 만족하고 있죠 지금 현재. 그분들도 만족하고 있죠. 혹시 뭐 우리가 모르는 클레임이 막 홍대 사는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 있다. 그거 빼고 나머지 분들은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역적 이쪽이 확실히 이쪽이 가까우니까 맞아요. 그렇죠. 또 가격도 나름 합리적이기 때문에 맞아요. 한번 많이 연락 주시면은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뭐 자랑 아닌 자랑을 하자면은 인천에서 오는 것도 좀 용이하거든요. 왜냐면은 홍대보다요? 홍대보다 훨씬 용이해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여기에 인천 터미널에서 여기로 바로 오는 버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타고 한 번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인천 사람도 괜찮다. 왜냐면 제가 인천 사람에서 여기서 출퇴근을 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서 네 어찌됐든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1부 메인 토크 들어보겠습니다. 1부 이제 메인 토크는 저희가 이제 유로가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렇죠. 이제 하루 남았죠. 이제 월요일 팀이 이미 뭐 A, B, C조를 뭐 좀 프리뷰했는데 이제 네. 그거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D, F조를 조금 이제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축구 팬들에게 있어서 아무래도 유로가
되게 월드컵보다 오히려 또 내가 아는 선수 많이 나와가지고 좀 그렇죠. 주목도가 더 높고 이게 또 중간고사 지금 거쳐 있긴 하는데 학생들은 중간고사 끝나면 또 방학이거든요. 그쵸. 아, 이제 그렇죠. 뭐 새벽에 뭐 축구를 봐도 전혀 이제 지장 없는 그냥 그런 시간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유로를 좀 보기에 좀 저희가 그래서 좀 도움 되고자 좀 나름 프리뷰를 준비했는데 일단 저희가 앞서 얘기했듯이 월요일 팀이 ABC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D, F 그리고 좀 메인 팀들 좀 큰 팀 위주로 할까 얘기해요. 제가 사실은 뭣도 모르고 다 썼거든요. 네. 다 쓰고 있다가 지쳐버렸어요 제가. 네. 그리고 뭐 빙은 제가 할게요. 그래서 D조랑 얘기를 E조에서 그래서 다 쓰다가 좀 빅클럽 팀 하지 빅 국가가 네. 빅팀? 빅팀, 예, 빅팀 그렇죠. 위주로. 어제 네. 큰 국가 위주로 해가지고 좀 그런 위주로 저희가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앞서 D조부터 할 건데 D조에는 현재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여기가 지금 죽음의 조예요. 진짜 찐 죽음의 존데요. 근데 진짜 멤버들이 장난이 아닌 것 네.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뭐 프랑스는 뭐 말할 필요 없이 뭐 저번 대회에서는 뭐 아쉽게 떨어졌지만 월드컵에서는 결승까지 간 네. 강팀이고 네덜란드야 뭐 언제나 유럽의 강호고 오스트리아도 최근에 분위기 좋거든요. 최근 이제 랄프 랑닉의 감독 아래서 좀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음. 있는 팀이고 폴란드는 뭐 여기도 만만치 않은 전력을 보유한 팀이죠. 비록 그렇죠. 레반도프스키, 이제 밀리크 이런 우수한 공격수들이 있는 팀이니까 무시할 수 없는 후보 중 하나죠. 어쨌든 저번 대회 월드컵 16강에 갔기도 하고. 한 방이 있는 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팀 중 뭐 사실 프랑스 떨어졌도 프랑스가 떨어진 건 대회 자체로서는 이변일 수 있겠지만은 이 D조에서는 큰 이변이 아닐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국가로는 아무래도 이 팀의 우승 후보인 프랑스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프랑스는 현재 감독이 디디에 데샹 네. 저번 유로 2016 유로부터였나? 그렇죠. 그때부터 감독에서 꽤 오래 하고 있어요. 하고 있네요, 진짜. 그래서 디디에 데샹이고 주장도 음바페. 음바페가 주장이군요. 네 단장이어서 이제 단장에서 국가대표도 주장. 여자 있고 이러다 대통령까지. 할 수도 있어, 할 수도 근데 있어. 진짜 할 것 같아. 마크롱보다 인기 많은 축구 선수. 음통령. 대통령. 뭔가 어감이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지난 유로에서 아깝게 16강에서 탈락했는데 그때 스위스 상대로 좀 네. 네. 음바페인가 PK를 날렸던. 네, 맞아요. 좀 아직 그 친구차기에서. 자카도 생각나요. 막 이렇게 막 예, 맞아요. 허드라도 생각나고 현재 이 팀의 최다 출장자는 올리비에 지루. 아, 130 양반. 통경기면은 진짜 많이 뛰었네요. 그래서 한때는 지루가 뭐 프랑스 국대 원톱이 맞냐 안 맞냐 얘기도 하는데 월드컵도 우승했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으면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죠. 뭐 그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다 득점자도 올리비에 지루예요. 오. 맞아요. 57득점이고 이게 아마 프랑스 역대 최다 득점자도 아마 올리비에 지루일걸요. 그래요? 그렇죠. 이제 오. 앙리를 넘어선 남자. 네. 뭐 숱한 막 이제 벤제마도 있었고 뭐 여러 이제 선수가 있었는데 결국 지루가. 최고의 자리는 지루가 차지했네요. 네. 뭐 약간 뭐지 옛날에 삼국지 같은 데 보면 황충 아니 뭐 막 마지막에 아니 뭐 마지막쯤 가면 삼국지가 마지막 가면은 장수들이 다 없어서 네임드 장수가 없어요. 네. 사마이? 사마이가 사마이 때쯤이나 뭐 사마이 오래 살았잖아. 막판 가면은 이제 막 장비 아들이나 누구 아들들이 이제 그 네임드 중에 네임드예요 거기서는. 아무도 못 상대 이런 상태 된 건데 지루가 지금 내 원톱에서 내가 지금 원탑이다 약간 이런 그 포스를 뿜어내는 것 같아요. 아 다른 애들이 다 죽어서 그러네요. 은퇴해서. 하긴 근데 벤제마 이런 선수들이 다 일찍 뭔가 꺾인 감이 있으니까 그쵸. 뭐 일찍 다 중동으로 가고 여러 뭐 사고도 있었고. 같이 뭐 벤제마는 사고가 있었죠. 네. 그 당시에 뭐 진약도 있었고 수많은 네. 있었는데 다 꺾고 누구 꺾고 그 달건이 생활 그처럼 온 게 아닐까 싶은데. 얘 제치고 요 제치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지금 프랑스 원톱으로서 그리고 프랑스는 아마 이제 지금 뭐 유로 우승 후보죠. 네. 당연히 우승 후보죠. 그래서 이 약간 이 전술 스타일을 좀 살펴볼 것 같은데 제가 좀 적어오긴 했는데 이거 좀 프랑스 동근 씨가 좀 어떻게 제가 적은 거를 한번. 근데 이제 프랑스는 저희가 알다시피 포백 포메이션을 사용을 하면서 4-3-3에서 그리즈만 이제 3미들에서 공수를 왔다 갔다 거리면서 완성 활동량을 보여주고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최전방에는 지루가 당연히 선발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양 윙에는 이제 음바페와 덴벨레 이 두 선수가 선발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프랑스 최전방이 아마 이 정도 최전방 그 중량감 있는 유로에서 팀은 뭐 프랑스 말고 잉글랜드 정도려나? 네, 잉글랜드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프랑스는 뭐 벌써 이미 들었지만 물론 지루가 살짝은 이제 지금 나이가 있는 것 때문에 살짝 좀 떨어지는 감은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러니까 버텨주는 거 하나만큼은 정말 잘해주는 이제 선수기 때문에 그리고 양 윙이 음바페 덴벨레다. 뭐 일단은 윙 1황 자리를 지금 뭐 거의 맡아놓고 있는 음바페고 덴벨레는 뭐 1황과 10창을 왔다 갔다 하는 주사위를 하지만 또 긁히면은 덴벨레가 잘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왼쪽 풀백인 테오 에르난데스가 주전으로 도약을 하면서
은바페와 호흡을 맞추니까 그 왼쪽은 이제 상대 수비수가 절대 올라올 오버래핑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좀 감이 있죠. 네. 올라오면은 테오 은바페한테 개같이 털린다. 상대 공격수도 이제 은바페 막나 정신 없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거기선 수비 가담만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어쨌든 테오가 이제 넓게 전진을 하면서 이제 공격 가담을 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은바페가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2대2 구성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최전방이 여전히 좀 애매해요. 사실 지루가 좋은 선수긴 하지만 나이도 있고 이제 뭐 연계 역할을 제대로 해준다고는 하지만은 어쨌든 그 자리에는 이제 지루가 있고 마르코스 티람, 콜로무아니가 있기 때문에 이 세 선수도 다 장점이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뭐 어느 선수를 넣든지 부족함은 없을 테지만 그래도 뭔가 프랑스라는 팀의 무게감에 비해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죠. 뭐 옛날에는 같은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 앙리야 트레제게 앙리 뭐 트레제게. 이런 선수나 뭐 지브리 시세까지 막 수많은 선수들이 원톱에 있던 선수 반면에 지금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루 티랑 콜로무아니는 그때 좀 다운그레이드 느낌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좀 많이 다운그레이드죠. 그러니까 콜로무아니가 에토바 같은 느낌. 에토바 전성기의 에토 토레스 덴바바가 아니라 살짝 다운그레이드 약간 다운그레이드 되는 느낌. 에토 토레스 덴바바. 그래서 약간 지루가 아까 얘기했듯이 좀 포스트 플레이와 연계의 장점이 있고 콜로무아니는 뒷공간 파고 들어가는 거. 네 그리고 연계도 잘하는 선수고. 사실 콜로무아니 뒷공간 파고 들어가는 거 우리가 월드컵 때 봤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많은 사람이 목격을 했죠. 마르티네즈는 막혔지만 네. 그리고 또 티람도 어느 정도 돌파력이 있고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세 선수가 다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세 선수를 다 출전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쵸. 어쨌든 한 선수만 출전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가장 프랑스 선수들과 호흡이 가장 좋았던 지루가 선발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결국에는. 그렇죠. 지루가 가장 유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프랑스가 또 수비에는 4-4-2로 나왔는데 4-4-2로 나오면은 사실 이걸 제가 다른 칼럼을 좀 참조했는데 이 당시 이 칼럼에서 음바페가 최전방에서 했으니까 안 내려오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수비가 안 시키는데 이 수비 가담 메꿔주는 우리 한 명의 선수가 있죠. 진정한 엔진. 프랑스의 엔진 하면 이제 딱 떠오르는 선수가 이제 그리즈만이죠. 인정. 근데 그리즈만이 어느 순간부터 4-3-3 미드필더로 좀 메잘랄로 전향해서 국가대표에서는 8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솔직히 뭐 그리즈만 뭐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부족한 게 없는 선수 아닙니까? 뭐 이제 알레띠 와서는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그렇게 뭐 욕을 먹었지만 알레띠 와서는 다시 한번 자기가 왜 알레띠의 최고의 선수였는지 증명하고 있고 뭐 국대에서도 지금 공수양면으로 큰 활약을 하고 있어서 뭐 그리고 일단은 음바페가 없을 때보다 개인적으로 그리즈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프랑스는 프랑스의 전반적인 경기를 좀 더 차이가 난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리즈만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즈만이 정말 이제 명실상부하게 저는 프랑스의 에이스 같은 느낌이 있긴 해요. 그리즈만 확실히 버텨주고 있는데 지난 월드컵 때도 사실 그리즈만의 경기력이 되게 좋았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그리즈만이 좀 저희가 뭐 저평가된 선수라고 하지만 요즘은 그냥 워낙 저평가됐다 얘기를 많이 들어 그런지 이제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요. 나리가에서는 지금 손꼽힌 선수잖아요, 사실은.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그리즈만이 이제 키플레이에서 그리즈만이고 역시 그리즈만과 이 팀에는 음바페가 투톱인 것 같은데 그럼 이 프랑스가 과연 유로 몇 강 갈 것 같아요? 우승 뭐 조별 탈락 통과 제쳐두고 통과했다 치면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예상 성적. 통과했다 치면은 그래도 최소 4강은 가지 않을까요? 최소 4강? 최소 4강? 네, 최소 4강. 최소 4강. 아니면 그냥 정확하게 그냥 4강 정도다. 4강. 4강? 우승은 힘들다? 우승은 근데 이번에는 좀 우승을 좀 누가 명확할지 딱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 아니야. 프랑스는 4강. 4강? 네. 저는 우승. 우승. 가장 이제 다른 팀들에 비해서 좀 전력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가 뭔가 이번에도 당연히 우승 후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만약 프랑스가 우승을 만약 못한다 하면 뭐 때문에 우승 못해? 단점. 중원이 이제 좀 약간 아쉽다라는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추아멘이 뭐 있고 카마빈가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중원이 있긴 한데 뭔가 그 조합을 구성할 때 지금까지 뭔가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라비오도 쓰고 이런 선수인데 사실 라비오스도 쓰고 자이르 에미리도 쓰고 여러 선수를 쓰고 있는데 아직 최상의 조합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풀백 쪽도 클로스, 쿤데 이런 선수를 쓰지만 어쨌든 확실한 주전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경기를 쓸 때 두 명을 쓸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확실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덱시안 감독이 제대로 선택을 안 하면은 참사가 날 수 있을 것 같다. 갑자기 막 16강 딱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 사실 우리 그 저번 유로 때 포그바가 좀 못해줬잖아요. 네, 포그바가 그렇죠.
포그바가 살짝 좀 저러는데 저는 이번 시즌에 뭐 아까 얘기했듯이 좀 원톱 쪽에서 살짝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좀 보거든요. 저번 경기 캐나다랑 무승부했을 때도 좀 그렇죠. 원톱 쪽에서 좀 지루가 살짝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해서 뭐 골 결정력 문제만 좀 해결된다면은 뭐 그래도 높게 올라갈 수 있겠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4강 딱 우승은 좀 힘들다. 4강 딱으로 좀 생각해보려고 개인적으로 저도 4강 정도지 않을까. 음. 우승 결승전 가더라도 우승은 좀 힘들어 보이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팀은 이제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인데 감독은 로날드 쿠만이에요. 여긴 되게 감독이 여러 번 돌고 돌잖아요. 쿠만, 히딩크, 바날 이렇게 그렇죠. 다 네덜란드. 세네 명의 감독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되게 특이한 구조인데 감독은 로날드 쿠만이 다시 돌아왔고 주장은 반다이크고 지난 유로 성적 안타깝게 16강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다 출전 선수는 블린트가 있어요. 블린트. 그렇죠. 블린트 있죠. 아직도 그 블린트가 지금 네덜란드를 책임지고 있는. 진짜 블린트도 진짜 오래 뛰네요. 네, 블린트 네. 오래 뛰고 최고 득점장은 우리 MD7. 멤피스 데파이가 멤피스 45골을 넣어서 최고 득점자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이런 상황인데 네덜란드 좀 전술 스타일은 좀 제가 적어놓은 거 보시겠어요 한번? 네. 일단 뭐 전술 스타일은 좀 3백과 4백을 좀 번갈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중에서도 이제 수시로 좀 3백과 4백을 전환하면서 이제 경기를 진행하고 있고요. 뭐 3백일 때는 3-2-4-1, 또 4백일 때는 4-2-3-1로 이제 포메이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둠프리스나 이제 프림퐁이 그 반대편 윙어 내지는 풀백이 최대한 벌려 이게 위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둔프리스 자리가 혹은 프림퐁이 그 자리에 쓰는데 네. 그 선수가 이제 최대한 윙백 풀백 윙백 내지는 4-2-3면 풀백이겠죠. 네. 최대한 이렇게 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벌려있고. 상대 수비 간격이 그거에 따라 벌어지는 것 같이. 그럼 이 중앙에 또 네덜란드는 원래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대용이 있고 그쵸. 사비 시몬스가 있을 때 그 중앙을 슉슉슉 공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략 당하면은 상대방이 이거 측면을 따라 나가야 돼. 둠프리스 프림퐁 워낙 좋으니까 네. 따라가야 돼. 따라 나가면은 중앙이 뚫리고 중앙 지키면 그 측면에 뚫려가지고 측면 뚫리면은 이제 둠프리스나 혹은 프림퐁이 무지성 크로스 알리면은 데파이나 베오르스트가 딱 마무리해주는 약간 이런 패턴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근데 일단은 뭐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지금 대용이 빠졌잖아요. 네, 대용이 그리고 빠진 또- 게 너무 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코프메이너스까지 부상으로 아웃되면서 중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좀 적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스아우턴이나 페이르만 같은 선수가 나오고 있지만 이 선수들이 이 대용과 코프메이너스를 완전히 대체해 주기는 좀 이름값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르만이 좀 PSV에서 떠오르고 있는 선수 중 하나인데 이 선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덜란드의 운명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듯이 핵심 플레이는 원래는 반다이크, 대용, 사비 시몬스 혹은 뭐 코프메이너스까지 이어지는 그 라인인데 사실 대용도 아웃됐고 코프메이너스가 아웃돼가지고 중원이 지금 실종된 상태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좀 비상인데 이거를 지금 어쨌든 이걸 메꿔줄 선수는 반다이크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쵸. 뭐 반다이크가 이제 뭐 공수로 이제 알아서 활약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딱 이제 펼쳐졌죠. 반다이크 사실 소속 클럽에서 익숙하잖아요. 앞선이 다 전멸된 상황. 네, 막 햄밀둠인 상황 익숙하잖아요. 햄밀덤도 심지어 다 부상당해서 없는 상황도 익숙해요 이분은. 그렇죠. 그래서 좀 리버풀이 아마 어쨌든- 저번 시즌 중원 다 부상당한 적 있잖아요. 맞아요.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뭐 네덜란드 팀 자체는 일단 수비진은 굉장히 좋은 편이니까 그거를 믿고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중원의 좀 아쉬운 점, 중원에서의 떨어지는 무게감과 그리고 이 팀의 가장 문제는 좀 최전방이 확실한 자원이 없다는 게 문제긴 하겠죠. 사실 데파이도 좋은 선수지만 그러니까 데파이보다 뭔가 좀 확실한 옵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덜란드는 들 거예요. 그동안 네덜란드를 좀 책임졌던 공격수들 하면은 골출한 이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에 비해서 좀 데파이는 명성이나 그런 게 좀 떨어진 게 눈에 보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 서는 선수가 베고르스트, 막 브로비 이런 선수라는 거 생각을 하면은 좀 네덜란드의 최전방 무게감이 아쉽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죠. 근데 좀 기대가 되는 건 지르크지. 지르크지. 네, 볼로냐에서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선수가 어떻게 될지 국가대표팀 첫 소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선수가 보여줄 활약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르크지가 확실히 여기서 이걸 잘 메꿔주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덜란드가 갑자기 엄청 젊어졌어요. 써야 될 선수들이. 맞아요. 뭐 스파우턴 페이르만 같은 선수 써야 되는 거고 사비 시몬스 같은 선수나 아까 얘기했던 뭐 지르크지 같은 선수를 써야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좀 무게감이 오히려 낮았지만은 오히려 이걸 바탕으로 기동성으로 승부를 수 있는 거니까 괜찮은 것 같고 사실 또 쿠만이 이런 어린 선수도 있을 때도 잘하는 편이에요. 맞아요. 나이 든 선수들보다는. 그래서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 네덜란드 예상 성적. 조별 딱
조별딱? 오, 이거 조별딱까지 가요. 네. 좀 위험하다. 저는 좀 대용이 그래도 해주는 게 좀 네덜란드에서 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대용이 빠진 거 거의 한 2인분 하는 선수가 빠졌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진짜 잘하면은 조별도 위험할 수 있다. 이 조에서는 이 조가 워낙 좀 그 정쟁한 그 팀이 많기 때문에. 저는 16강. 16강? 딱. 네, 16강 정도가 좀 네덜란드한테 아마도 이 팀에서 조 2위로 가면은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상대는 당연히 이제 다른 조 1위를 만날 테니까. 그래서 16강 정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16강 정도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예상치 못한 엄청난 신성이 지르크지가 뭐 빙의해가지고 반펠식이나 뭐 그런 빙의해가지고 하지 않나. 시몬스가 막 몰골을 넣고 막 이런 일이 없지 않는 한 16강 정도가 좀 맞는 전력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다만 저는 감독 로날드 쿠만이 또 국가대표 레벨에서는 되게 뛰어난 감독이기 때문에 그쵸. 이제 이게 올라간다면은 감독의 영향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최근 들어서 국시대 높게 올라간 경우는 그때 반페르시, 로벤 같은 걸출한 스타도 있었겠지만은 그 당시 바날이 또 한창 잘해가지고 올라간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감독의 역량이 중요하지 않나 여기는. 또 감독 역량이 또 그만한 팀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덜란드는 16강이지만 쿠만이 갑자기 축구 천재 모두 들어가면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팀에는 이제 2조에는 뭐 오스트리아랑 또 폴란드가 있는데 짧게만 몇 네, 오스트리아, 폴란드 짧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오스트리아 경우는 뭐 감독 랄프 랑닉이고 아르나우토비치가 있고 저번에 16강인데 사실 오스트리아가 좀 복병이에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짧게 한 줄 평이랑 그러니까 예상 성적만 얘기하고 넘어가죠. 그러면은 오스트리아 대해서는 어떨 것 같아요? 오스트리아가 근데 알라바하고 일단 중원의 핵심이 슐라거가 아웃됐기 때문에 미드필더의 그런 균형이 맞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슐라거가 수비적인 역할을 잘해줬는데 빠졌다는 거는 좀 미드필더 구성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스트리아가 그 전까지는 성적이 좋았는데 그럼 슐라거 빠지고 나서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스트리아는 일단은 조 3위 정도는 할 것 같은데 근데 16강 정도에서 머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 3위 하면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게 갈려지니까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오스트리아가 못할 것 같진 않아요. 좀 복병이 될 수 있는 팀이라. 근데 위에 두 팀이 너무 세서 프랑스, 네덜란드가 프랑스, 네덜란드 이거 좀 잘못 만났습니다. 그럼 오스트리아 예상 성적 한 줄 평 정도는? 저는 오스트리아 예상 성적은 저는 이 조에서 이변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 이제 있다면은 저는 오스트리아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뭐 제가 오스트리아 경기를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경기를 제가 팔로우를 한 번도 한 적은 없어서 모르는데 이제 뭐 하이라이트나 이런 걸로 해서 정보나 그런 걸로 해서 그냥 기동량으로 들었던 거 그냥 좀 얘기해 보면은 전설적으로는 그냥 조직이 굉장히 좋은 팀이라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력이 좋은 팀들이 덜어 이제 한 번씩 사고를 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스트리아가 이번 조에서는 조금은 이제 다크호스로 부상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그 예상 성적? 예상 성적은 조별은 통과하지만 16강 딱. 16강. 거의 다 생각이 일치하네요. 저는 저번 대회 스위스 같은 팀이 오스트리아지 않을까.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슐라거가 물론 아웃되긴 했는데 이 팀이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 다 레드불이에요. 맞아요. 그냥 뭐 잘츠부르크 아니면 라이프치히야. 그 레드불 커넥션. 그냥 싹 다 아다못해 한 번 찍먹을 해뒀어 레드불 라이프치히를. 뭐 자비처, 뭐 자이발트, 라이머, 뭐 그러네요. 뭐 바움가르트, 뭐 여기 찍먹 안 해본 선수가 없어요. 웬만한 그 중원에. 그래서 사실상 이 팀은 심지어 감독도 레드불 적통이잖아요. 그 랄프 랑닝. 랄프 랑닝이죠. 전술도 레드불처럼 사둘둘둘 그냥 빡 고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팀이 왠지 클럽틱 같은 조직력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번 스위스가 약간 파란을 일으켰던 것처럼 오스트리아가 왠지 8강 보인다 왠지. 8강까지. 복병이다. 약간 옛날에 러시아나 그런 느낌. 저희 어렸을 때 이랬는데 러시아나 지난대 스위스처럼 좀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좀 8강 기대해 봅니다. 오스트리아. 폴란드 그럼 다음 팀 폴란드인데 폴란드는 짧게만 얘기하죠. 네. 폴란드는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레반도프스키의 이안, 레반도프스키를 위한, 레반도프스키를 많이 이렇게 이런 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찾아보니까 양 윙백이 뭐 프랑코프스키랑 뭐 잘레프스키라는 선수가 있어가지고 5-3-2로 내려앉았다가 역습을 팍 치고 가는 팀인데 이 팀이 와다다다다다 올라가서 크로스 레비야 받아줘. 근데 어쨌든 폴란드 선수들이 키가 큰 편이고 어쨌든 그렇게 확실하게 레반도프스키라는
주 공격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전술을 짜는 게 답이겠죠. 그렇죠. 이제 월드컵에서나 저번 월드컵에서도 그렇고 다 이제 좀 수비적으로 내려앉아서 상대 팀을 좀 곤란하게 만든 경우가 많은 폴란드인데 어쨌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월드컵 16강도 진출을 했었기 때문에 폴란드도 내려앉아 있으면은 좀 다른 팀들이랑 해봐서 이변을 일으킬 만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도 이변 일으킬만 한데 어쨌든 근데 상대가 상대 폴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좀 강팀이어가지고 예. 또 이 팀이 사실은 감독 그전에 감독 산투스 감독이었어요. 네. 포르투갈 감독. 그렇죠. 후루룩 국밥 먹듯이 말아드시고 네. 시원하게 말아주었죠. 나는 포르투갈 때 감독이 아니라 호날두가 감독이었다. 이런 분이셨기 때문에 좀 조직력 짤게 없어서 아무래도 급하게 하다 보니까 5-3이 내려앉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팀은 저는 제 예상 먼저 얘기해보자면 좀 조별이지 않을까. 그래도 이변 일으키려면 아마 갑자기 프랑스, 네덜란드 뭐 발목 한번 잡아야지. 무승부 예.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또 여기 근데 다만 항상 언급하던 폴란드에는 또 이동근 조한 선수인가? 안주야. 안조한 선수예요? 두고 보자 베드나레. 왜요? 아니 그 2부에선 잘하는데 1부에서는 못하기 때문에. 아. 근데 어쨌든 폴란드가 내려앉으면 상대하기 어려운 팀인 거를 월드컵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다른 팀들이 무시하고 막 저런 다 올려 이렇게 공격할 수는 없는 상대인 건 분명해요. 근데 다른 팀들이 너무 강력하다. 그래서 저도 조별딱. 그래서 역시 저도 역시 조별딱 프랑스와 네덜란드와의 상성이 안 좋다. 그 수비진들이 괜히 뚫려줄 것 같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래요. 왜냐면 폴란드 선수가 키가 클 만큼 느린데 음바페에게 한번 시원하게 한번 뚫을 가능성 해가지고 저 거기서 결국 폴란드 조별딱 그러면 전 폴란드 조별딱 예상했습니다. 레반도프스키는 어떻게 토너먼트 이렇게 연이 없이 이렇게 끝나나? 진짜 근데 뭐 좌표 한 왼쪽으로 한 미터? 몇백 킬로미터만 태어났지. 독일에 태어났으면은 독일에 태어났으면 진짜 몇 개를 들었을까 우승컵. 지금 발롱도 땄을지도 몰라. 몇 개 두세 개를 더. 발롱도는 땄어 이미.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이렇게 D조 마무리하고 다음에 2조 넘어가겠습니다. 2조는 벨기에랑 루마니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가 있는 팀인데요. 네. 조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벨기에부터 하겠습니다. 네. 벨기에 감독은 도메니크 테데스코로 축구 천재죠. 한때 뭐 레드불 라이프치히드 감독했었고 한때는 샬케 감독으로 리그 2위 됐던 천재 감독으로 뽑혔는데 다만 국대로 이렇게 넘어왔어요. 근데 국대로 현재 이 국대의 또 주장은 로멜 루카쿠. 그렇군요. 어느새 루카쿠가 하필 주장이 되는데 루카쿠 여기서 행복한가요? 여기서 주장으로서 이렇게 듬직하다고 하더라고요. 듬직하군요. 왜? 그러니까 지난 유로 8강 그래가지고 그래서 로베르트 마르티네즈가 이 황금 세대를 후루룩 또 카라스코 윙백 후루룩 몰아잡은 걸로 유명한데 베르통원이 최다 출장자로서 154경기였고 루카크가 국대선 뭐 애국자죠? 애국자죠, 네, 진짜. 85득점을 하고 있어요. 와 많이 넣었네요. 그래서 이 벨기에에 대해서 이제 동근 씨가 이제 좀 소개해 주죠. 네, 이제 마르티네즈가 그동안 3백을 고집을 하면서 이제 벨기에가 안타까운 점이 왼쪽 풀백이 이상하게 거기만 자원이 계속 안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막 베르퉁원 윙백, 카라스코 윙백 뭐 별의별 전술을 써가면서 3백을 유지를 했는데 이제 마르티네즈 3백 시대는 가고 테데스코는 유연하게 여러 전술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벨기에의 빌드업이 복잡한 편인데 어쨌든 중원에 데브레너가 있고 틸레만스, 오렐 망갈라 그리고 뭐 에버튼의 오나나 이런 선수들이 있으니까 중원을 활용해서 패스를 하기도 하지만 앞에 루카쿠라는 확실한 톱이 있기 때문에 루카쿠한테 직접 뿌려주는 전술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좀 다채로운 팀이에요. 그러니까 루카쿠 바라보면서 뻥 때리다가도 루카쿠만 막아면은 우리 중앙에 덕배 있어. 중앙 거쳐가면 돼. 거쳐가면은 상대 입장에서는 씨 뭔데 이거. 그러니까 뭔가 좀 육각형 느낌의 네. 맞박이 시대가 아닌데 하면서. 네. 근데 그 예전의 벨기에보다는 네임 밸류가 떨어진 느낌은 들어요. 전체적인 네임 밸류가 떨어져서 좀 아쉽다라는 느낌은 들지만 어쨌든 전방에 루카쿠, 중원에 데브라이너 이런 선수를 건재하기 때문에 벨기에도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팀이 또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압박을 많이 가한다 하더라고요. 테데스코 감독이 참 종잡을 수 없는 감독이에요. 그렇죠. 찰키 때는 완전 내려앉았다가 또 옛날 레드불 때는 또 완전 올랐다가 지금도 완전 전방 압박 한다고 해서 그래서 짤을 보니까 그냥 맨투맨으로 옛날 리즈 하듯이 완전 다 달라붙었더라고 전방을. 그 상대방 실수를 유도하는데 의외로 실점도 이 팀이 조별 예선에서는 세 번째가 두 번째 실점 적은 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압박을 많이 가하는데 후방도 단단한 좀 굉장히 벨기에가 옛날에 알던 그 지리면이라고 답답한 팀이 아니라 굉장히 좀 세련되고 현대적인 팀이라고 하는데 현대적인 팀으로 좀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팀을 이끌고 있는 거는 역시 국대 주장 루카쿠거든요.
루카쿠에 대해서 어떻게 또 한때 에버튼 출신 아닙니까? 아 그렇죠. 아 근데 루카쿠가 근데 뭐 이미 에버튼 떠난 지 너무 오래돼서 뭐 이제 지금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모르지만 저번에 인터밀란 경기 때 잠깐 보니까 그래도 이제는 조금은 몸을 쓸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몸 쓰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등치에 비해서 그래도 몸을 잘 쓰고 좀 버텨주는 거는 워낙 잘하고 그리고 골 결정력이야 뭐 말할 것도 없는 선수니까요. 국가대표 레벨에서는 뭐 넘버 9이 좀 아쉽다 해도 루카쿠 정도 대표팀 레벨에서는 뭐 아 그렇죠. 감지덕지죠. 네, 실제로 조별에서도 14득점 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런 최전방에 루카쿠를 두고 또 벨기에가 뭐 옛날에 아자르 같은 윙어가 없다지만 지금도 윙어는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윙어 라인업이. 그렇죠. 일단 트로사르 그리고 도쿠, 카라스코 그리고 PSV의 요한 바카욕 같은 윙어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측면에도 그런 변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이 많고 서브에 오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격에는 좋은 자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역시나 뭐 2조에선 1위를 노려볼 수 있는 팀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예상 성적 역시 그럼 이 최종 성적은 근데 8강 정도? 8강 정도. 네. 8강. 이게 다 이렇게 떨어지면 도대체 누가 우승하는 거야? 누가 우승하는 거지? 그러게요. 8강 정도? 그럼 8강 뭐가 아쉬워서? 근데 어쨌든 그 후방 뒤쪽에 그런 아쉬움이나 그런 점이 좀 수비가 공격에 비해서 좀 아쉽다란 느낌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좀 한 수위 앞서는 체급의 상대로는 이런 식으로 좀 누른 전술을 쓸 수 있는데 과연 이제 막 프랑스 같은 팀들이랑 만나겠죠? 그러면 당연히 네. 그런 팀들이랑 상대를 했을 때는 이게 가능할까? 과연 이게 어디까지 먹힐 것인가? 감안을 했을 때는 8강 정도가 좀 예상 성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뭐 벨기에 선수 사실 센터백들이 지금 수비가 많이 많아요. 바스나 이런 선수 있고 미첼도 수비 마우트 상황에서 파스, 네, 좀 옛날에 그 단단했던 우리 얀베르통원과 토비 알도베르 그 시절 선수가 최근까지도 그 선수들이 계속 떴어요. 이 팀은. 네, 그쵸. 그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도 베이르퉁원이 결국 뽑혔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뭐 바우트 파스가 레스터에서 잘하고 있고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신성으로 떠오르고 있는 선수들이 있지만 예전의 이름값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래서 국대 레벨에서는 심선못해서 아쉽다. 네. 최종 성적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 팀 16강. 16강. 네, 저는 좀 더 나도. 빠르게 갈 수 있을 것 같은 게 왜냐면은 뭐 동근이랑 의견 거의 비슷한데 수비진이 좀 불안한 것 같아요. 나이 때도 있고 물론 뭐 나이가 많다고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유로에는 좀 빠른 선수들이 좀 많다고 생각해갖고 이번 시즌은 유독 그렇기 때문에 뒷공간이 좀 더 뚫릴 수 있지 않을까. 압박 그리고 아까 뭐 얘기했던 대로 맨투맨을 막혀 붙어버리고 라인을 확 올려버리면은 그만큼 뒷공간이 노출되는 건 뭐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쉽지만 뭐 8강까지 올라가면은 잘하는 거고 저는 16강 정도로 예상해 보겠습니다. 저는 4강. 오, 4강. 4강. 왜냐면 어제 테데스코 감독이 이 레벨 전 감독을 좀 중요시하거든요. 감독 레벨 유로 레벨에서는 테데스코가 S급이야. S급이야. 아. 솔직히 S급이잖아요. 근데 맞긴 하죠. 네임밸류에 아, 그쵸. 그쵸. 그래서 생각을 이 하면. 테데스코 했던 전술을 좀 짜임새나 이런 거 만드는 게 좀 좋더라고요. 테데스코 벨기에가 후방이 약간 안 좋다 근데 실제로 근데 조별에선 실점이 적었단 말이죠. 네,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잘 째든 전술로 이거를 잘 커버하는 게 안 싶어가지고 또 어쨌든 앞쪽이 워낙 단단하고 한번 데브라이너랑 루카쿠가 그 두 점이 1렙 때 했다. 아, 이럴 때 황금 세대 마지막 지금 사실 라스트 댄스 아닙니까 이게? 마침표를 찍을 때가 과연 됐다. 도금 세대였는지 황금 세대였는지. 저는 그때 월드컵 때 벨기에가 하는 걸 보고 엄청 실망했거든요. 아, 그쵸. 루카쿠 막 빅찬 스미스 3개 4개 하고 아 저 새끼는 새 가슴이다. 라는 인식이 딱 박혔는데 이번 대회에서 어떨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저 라스트 댄스 할 때 됐다 싶어가지고 저는 좀 벨기에를 4강까지 간다. 또 거기서 잘하면 결승까지 가는 거니까. 그쵸. 네, 그렇죠. 네, 이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이 다음 팀은 이 팀이 사실 최장 1항이 벨기에고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 3명이 좀 1강 3약? 3주? 예, 1강 3약이죠. 3약. 약간 이런 구성이기 때문에 짧게 넘어갈게요. 제가 네. 루마니아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루마니아. 루마니아는 감독 이름이 좀 어려워요. 에드워드 이도르다네스쿠. 어떻게 읽었어? 루마니아로 할 줄 아니 알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영어겠죠. 어쨌든 뭐 어쨌든 루마니아 출신 감독인데 루마니아가 사실 조에서 굉장히 잘했어요. 6승 3무로. 오, 무패네요. 네. 패예요. 근데 거의 이게 스위스 이스라엘 같은 팀이긴 해요. 아, 그래도 스위스 잘하는 팀이에요. 네. 잘하는 팀이 어쨌든 무패를 통과했는데 이 팀이 보니까 약간 옛날 우리 지난 유로인가? 굉장히 다 내려앉은 시절 있잖아요. 네. 약간 그때 시절 느낌 나게 4-4-2로 딱 완전 깝깝하게 컴팩트한 구조해가지고 야 덤벼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북아일랜드 약간 그때 그런 팀들 있잖아요.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뭐 이런 아, 팀들.
아못 느끼지 알 것 같아. 아이슬란드가 확 이제 느낌이 왔어. 그러니까 그렇죠. 빡빡하게 간격 딱 우승해서 라인을 끌어올렸다 내렸다 이걸 되게 잘하더라고요. 조직력이 좋다. 조직력이 되게 좋아하는 팀이고 이 조직력을 구성하는 이제 핵심 멤버는 토트넘의 드라구신. 그렇죠. 아 드라우싱. 드라구신이 워낙 토트넘에서 지금 실제 평가가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선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 팀이 괜찮다. 루마니아가 은근히 이런 또 수비 잘하는 팀들이 한번 좀 터지면 쭉쭉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분위기를 타면 이런 팀들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막 믿기 힘든 초인적인 능력을 좀 발휘할 때가 많기 때문에 옛날에 그 04년 그리스. 그리스 같은 팀. 그리스는 진짜 근데 어떻게 우승한 거지? 그러니까 아무튼 진짜 어떻게 우승한 거지? 아직도 네. 신기해. 아무튼 이런 팀들의 장점이 수비적일 때는 단단하다는 점이지만 반대로 공격 상황에는 뭔가 좀 그런 변비 마려운 공격력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게 단점이긴 하죠. 그래서 공격이 처음은 되게 믿을 선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된 믿는 게 스탄슈라는 자국 선수가 네, 니콜라스 스탄슈. 프리킥 아, 해줘. 약간 해줘. 머리에 맞춰줘 우리 선수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마치 이제 아이슬란드의 시그루드손 같은 그런 네,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뭐 드라구신 머리 맞춰줘.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선수들이 또 심지어 루마니아 선수단들이 탑 티어 리그에 대한 경험이 또 적어요. 그래서 이 팀에서 챔스 경험 선수가 3명밖에 없대요. 오. 맞아요. 대한민국도 챔스 따진 선수 팀 꽤 많을 걸? 3명 넘지 않을까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벌써 3명 나왔네. 네. 3명 끝인데요? 더 없나? 뭐 은퇴한 사람 하면 아니, 이제 박지성. 아니 또 없나? 우리나라도 그럼 별로 없긴 한데. 4명. 아 4명도 없나? 아이고. 아 차범근. 근데 유럽 차범근. 그러니까 유럽 팀인데. 유럽 그러니까 팀인데. 우리는 우리는 그러니까 동양인이잖아. 아시아잖아. 예. 네. 농어촌이잖아. 네, 그래서 뭐 루마니아에서 3명 나온 거는 아, 잘한 거죠. 잘한 거죠. 근데 특히 주목할 만한 선수는 골키퍼 네. 몰도반인데 이 선수가 이제 최근에 아틀레티코 주전 키퍼로 떠오르고 있는 선수거든요. 이건 나 몰랐다. 내가 못 적었다고는. 네, 그래서 이 선수를 좀 이제 주목해봐도 좋을 것 같다. 주목해야 된다. 네, 최근 경기들이 막 좋은 선방들을 보여주면서 MOM으로 많이 뽑혔어요. 그래서 루마니아의 수비 핵심 역할로는 이 선수가 좀 주목받을 만하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선수 적었거든요. 특이점으로는 이아니스 하지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하지 아들. 발칸의 마라도나 게으르고 하지 게오르게 하지 아들. 아들이 뛰고 있거든요. 이 선수가 지금 또 라리가에서 알라베스에서 뛰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 시즌 22경기 뛰었거든요. 그 네. 나름 주전으로서 뛴 거기 때문에 이 선수도 어쨌든 호랑이 아들 사자 아들 사자라고 또 이 네. 선수가 또 나름 또 주목할 이 팀 내에서는 나름 테크니션으로서 되게 좋은 활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까 드라구신 하지 그리고 또 이제 몰도반 이 선수 3명을 좀 주목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상 성적은 조별 따 아니야 16강. 오 16강. 왜냐면 이 갈것 팀이 같아요. 지금 여기 지금 다 긴가민가해서 근데 16강 갈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경기로 계속 유지를 하면은 무승부를 좀 많이 캐는 팀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16강 정도는 갈 전력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은 들어요. 저는 조별 딱. 조별? 네. 오. 그러니까 조별이 6승 4무로 뭐 무패였다고 해도 좀 너무 좀 만만한 팀들이랑만 좀 붙었던 게 아닐까 싶고 이제 본선의 벽은 높다. 이거를 좀 뼈저리게 깨닫고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우크라이나거든요. 어. 우크라이나는 지난 유로 8강이긴 해요. 그래서 감독이 세르게이 레보르프라고 이분도 이제 자국 출신 감독인데 이 팀의 좀 주장 야르몰렌코 또 아. 추억의 이름이 야르몰렌코 그렇죠. 웨스트햄 레전드. 도르트문트 했던 선수인데 네, 도르트문트. 근데 이 팀의 좀 특징은 평균 연령이 26살 미만으로 유로에서 가장 젊다. 그렇군요. 세대 교체를 하는 중이군요. 네, 이 팀이 젊고 이 팀의 좀 특징적인 선수는 좀 은근히 유명 선수들이 많아요. 맞아요. 이 팀 내는 이제 좀 라이징 스타도 있고 뭐 아스날의 진첸코 같이 그쵸. 뭐 저희가 아는 선수도 있고 또 에버튼의 미콜렌코. 아쉽게도 미콜렌코는 부상으로 낙마했습니다. 맞아요. 미콜렌코는 막말을 했지만 네. 어쨌든 또 첼시의 황제 무드릭. 무드릭도 있죠. 네. 얼마죠? 가격이? 와. 얼마였지? 1000억? 어쨌든 뭐 그런 무드릭 같은 선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이 팀의 핵심 선수는 이제 지로나에서 득점왕을 기록한 그쵸. 도우빅이 있죠. 도우빅이 있죠. 도우빅이 사실은 라리가에서 되게 핫한 선수 때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EPL 위주로 보니까 네. 이름만 들었어. 도우빅 도대체 누구냐? 잘한다고 말만 들었다. 이런 그러니까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예전에 이제 호날두와 메시의 득점왕 경쟁을 봤을 때 막 한 골 한 골 넣으면서 우와 이번에 오늘 앞섰어 막 이런 게 흥분했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도우빅과 셀로트의 경쟁이 심했거든요. 그쵸. 셀로트 해트트릭을 박았는데 도우비크가 그 다음 경기에서 막 2골 넣어가지고 역전하고 막 이런 재미 있었는데 어쨌든 도우빅이 핵심 선수이고 공격에는 그리고 뭐 중원에는 이제 뭐 당연히 진첸코 이런 선수들이 핵심이 되겠죠. 네. 뭐 그리고
보면은 이제 뭐 루닌도 골키퍼에 음. 자리 잡고 있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는 루닌도 있기 때문에 뭐 면면을 보면은 저 선수 어디서 한번 봤다 싶은 선수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루마니아가 조금 되게 나름 황금 세대지 않을까 이 선수 지금 이 라인업이. 네, 우크라이나. 아 네. 우크라이나 루마니아래. 우크라이나가 나름 황금 세대가인데 사실 이 팀은 되게 변수가 너무 많아. 나이도 너무 어린데 또 자국이 워낙. 그렇죠. 전쟁을 하고. 지금 네. 근데 이게 저는 심판들에게 뭔가 동정의 요소로 자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심판도 인간이니까. 근데 옛날에 자국 팀이 자국 상황이 불안하면은 안 좋았던 팀이 아르헨티나 2002년. 네. 그 황금 세대 멤버들이 자국 대가 불안하니까 훈련도 못 하고 뭔가 지원도 못 하고 비행기도 제대로 못 하고 와가지고 좀 되게 어수선하다가 어수선하게 돌아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또 그 반대로 또 이제 자국이 상황이 불안하면은 또 힘을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지금 좀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7월서부터는 이제 징병을 해외에 가 있는 사람들도 징병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군대 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뭐 낭설이긴 하지만 그래서 가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발악을 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예상 라는 성적. 생각이에요. 예상 성적은 저는 이 팀이 그래도 조별은 통과할 수도 있겠다. 뭐 분위기 타는 팀이기도 하고 어린 팀이기 때문에 뭔가 좀 어린 팀의 저력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8강. 8강. 오. 아니 아까 뭐 그 팀들 다 떨어지고 이런 팀들 올라가는 거야 지금. 너무 홍대픽 아니에요? 심판이 근데 동정표로. 근데 이런 아시안컵 옛날에 이라크가 전쟁 중에 우승한 적 있어요. 그래 이게 또 모르는 거야. 심하다니까. 뭐 아니면 둬야 진짜. 이게 있다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 이제 그러니까 제 3자가 봤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하니까 우크라이나 응원하는 사람이 생길 거거든요. 야 그래 쟤네 전쟁하는데 좀 응원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러고 그런 게 있을 거기 때문에 암암리에 저는 그런 힘을 믿기 때문에 네, 우크라이나가 뭔가 할 것 같아요. 일을 낼 것이다. 네. 네, 그래서 뭐 이 정도 저는 우크라이나 그냥 조별 아쉽게도 오늘 16강으로 3위로 우승게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우크라이나가 다음은 슬로바키아인데 슬로바키아는 이 팀에서는 이제 감독이 프란체스코 칼조나인데 나폴리 특이점으로는 이 사람이 나폴리 국가대표 이걸 하면서 나폴리 소방수도 했어요. 맞아요. 겸직을 했어요. 겸직을 하셨군요. 근데 이분은 성공하셨네요, 겸직을. 막 좋진 않았어요. 나폴리에서는 그래요? 좋진 않고 이제 리그를 결국 10위 정도로 맞췄지만 슬로바키아는 유로에 보냈으니까 뭐 그래 네. 반타작은 했다. 내 주된 업무는 슬로바키아 국대 감독이지 나폴리가 아니야. 다시 나폴리 난 다시 나폴리 안 갈 건데. 약간 이러고 주장은 슈크리나래요. 또 추억의 네. 이름이죠. 지금 파리에 있죠. 네, 이제 슈크리나라가 있는데 이 팀은 좀 특이한 게 아까 우크라이나가 가장 어렸다면 이 팀은 가장 고령이에요. 맞아요. 29.9세로 사실상 30살에 가까운 되게 고령의 팀인데 뭐 이 팀의 또 핵심 멤버들로는 로버트카, 두브라브카, 슈크리나르 이렇게 있어요. 또 익숙한 이름들이죠. 그렇죠. 특히 뭐 로버트카는 김민재가 나폴리 있을 시즌에 축구를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굉장히 익숙한 이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팀도 전술도 4-3-3 나폴리 감독이 나폴리 한번 찍먹했는지 몰라도 전술도 비슷하게 하고 로버트카도 그 비슷하게 쓰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 위치고 슈크리나르가 이제 김민재가 슈크리나르 대체되는. 굉장히 다운그레이드. 약간 이런 상태라고 하는데 이 팀의 단점은 원래 동구권 팀들이 복병 있는 팀들이 공격수가 아까 되게 좋은 선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셰브첸코, 레반도프스키나 뭐 폴란드에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공격진에 뭔가 하나씩 뭔가 크로아티아의 슈케르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딱딱 있는데 없어요, 애들은. 네, 여기는 진짜 근데 고만고만해요. 뭐 팀도 유럽 막 중소 리그에 뛰는 선수들이 대부분 공격진을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 뭐 가장 좋은 팀에서 뛰는 선수가 페이노르트가 있는데 이 선수도 2골밖에 못 넣었어요. 그런 식으로 좀 공격진에 아쉬운 좀 무게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팀이 좀 득점이 저조하다. 그런 점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팀이 또 역습에 또 약하다고 해요. 네, 아무리 선수들 나이가 좀 고령이니까 좀 힘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좀 슬로바키아는 제가 좀 먼저 좀 빠르게 얘기하면은 예상 성적하면은 조별 여기서 그냥 찍먹한 걸로. 저도 조별딱. 저도 조별딱. 안타까운 슬로바키아잖아요. 근데 뭐 모르죠. 뭐 갑자기 또 맞아요. 저희가 틀린 걸 수도 있어요. 유로 때 들어가면 다 눈빛 돌아가는 선수도 있으니까. 근데 현재까지 전력상으로는 조별딱이 가장 가깝지 않나 이 팀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조 넘어가죠. F조 맞죠? F조. 네, F조 맞습니다. F조는 이제 체코, 조지아, 포르투갈 그리고 튀르키예가 있습니다. 일단 체코는 감독 이반 샤스크 감독이고 주장은 소체크. 네, 이제 웨스트햄에서 뛰는 소체크가 주장이고 그리고 지난 유로에선 8강에 진출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최다 주장 소체크 현재 69경기이고 또 최다 득점 페트시크. 네, 레버쿠젠의 시크가 19득점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이 팀이
유로 참가 팀들 중 최연소 평균 연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아까 거의 우크라이나랑 거의 그러니까 거의 거기는 비슷한. 네, 우크라이나가 두 번째일 걸요. 네. 네, 그래서 어. 이 팀이 25.3세로 가장 젊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원수. 네, 그래서 이 팀도 3-4-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좀 역습이나 이런 거 자주 하는 팀인데 어쨌든 젊으니까 선수들이 많이 뛰고 역습도 빠릿빠릿하게 하고 앞에 또 시크, 플로체 이런 선수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대신 좀 안타까운 점은 주전 미드필더인 미하일 사딜레크라는 선수가 부상으로 대표팀을 낙마하면서 안타까운. 앞에 공격 쪽 미드필더진 무게는 굉장히 좋아요. 이제 안토닌 바락하고 소우체크가 공격형 미드필더를 수행을 하는데 그 뒤에서 이제 똥바지 역할을 해준 게 사딜레크는 이 선수가 빠져가지고 좀 수비형 미드필더 좀 아쉽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초우팔, 브라베츠, 얀 쿠츠카 등 이런 주요 선수들이 있었는데 이 선수들이 작년에 이제 몰도와의 경기 전에 이틀 전에 클럽을 갔다가 국대 제명을 당했어요. 근데 이번에 유로 앞서고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기강잡기 차원으로 빠졌는데 이번에 복귀를 했고요. 근데 저번 유로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알렉스 크랄, 마소포스트 등이 빠지면서 어쨌든 A매치 대표팀에서 50경기 이상을 소화한 선수가 주장인 소우체크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젊은 선수단이라는 거죠. 뭐 이럴 경우는 좀 확실히 좀 분위기를 뭐 제대로 잡을 수 있는 선수가 그래도 소우측 말고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이제 어린 팀인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네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젊은 선수들이 있다는 점은 선수들이 많이 뛰고 그런 점이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변수를 충분히 창출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머지 팀들의 이름값이 조금 그렇습니다. 네. 포르투갈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뭐 올라가면 하다. 그래서 예상 성적은 조별 조설 3위를 할 것 같고 3위? 16강에서 끝일 것 같아요. 16강에서 끝인다. 네. 3위면 평균 그러면 저도 조별 딱. 조별 리그? 저는 조별 딱 할 오. 것 같습니다. 이 조별 딱 하기 힘든데 상대가 지금 여기 꼴찌한 팀이 하나가 깔아준 팀이 있는데. 참. 유로는 3위까지 그건가요? 그 플레이오프 그런 거 하나요? 그렇죠. 3위끼리 비교를 하면서 거기서 그러면은 상위 4팀이 가죠. 조별은 이제 올라가겠네요. 네. 네, 조별 올라가는 것 정도 16강? 네, 16강 정도 할 것 같네요. 저도 16강? 16강 못 갈 수 있지 않지? 3위 못 가기도 하나 24. 못 가기도 하죠. 6팀 중에 4팀이 올라가는 거니까 2팀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 좀 긴가민가한 팀이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 쪽으로 넘어가면 그다음 팀을 넘어가면 조지아? 네, 조지아. 이제 그루지아라고 저희들이 예전에 불렀던 팀인데 커피류랑 똑같죠? 농담이고요. 근데 어쨌든 감독이 윌리 사뇨리인데 예전에 미넨에서 뛰었던 그 사뇨리예요. 뭐 굉장히 필립 람 전에 뛰었던 그 윌산이 한때는 미넨에서 그쵸? 그렇죠. 미넨에서 주전으로 이제 리자라지랑 같이 뛰었던 풀백이고요. 프랑스 국대 네, 맞나? 맞아요. 그 이제 물론 이제 철에포백 시절 때는 티람한테 밀려서 별로 못 뛰었지만 그 밀리 사뇨리 맞고요. 그리고 주장은 이제 구람 카치아라는 선수가 113경기를 출전할 정도로 이 선수가 굉장히 노장입니다. 36살인데 처음 이제 메이저 대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일단 조지아는 본선 출전 경험이 아예 없고요. 유로 그렇죠. 첫 출전이에요, 그냥. 오. 그래서 어쨌든 이 팀이 피파 랭킹 75위인데 이제 플레이오프 패스 C에서 그리스를 승부차기로 꺾고 유로에 진출을 했고요. 그래서 역시 5-3-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측면에 이제 흡이차가 있죠. 나폴리에. 그렇죠. 크바르첼리아 등 측면 윙어들의 개인기량에 좀 의존한 전술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조지아도 황금 세대라고 볼 수 있는 선수들이 나왔는데 이제 아까 말했던 나폴리의 흡이차 크바르첼리아 그리고 발렌시아의 기오르기 마마르 다슈빌리 왓포드의 기오르기 차크 데타제 그리고 레반테의 기오르기 코초라 바실리 등 20대 초반 선수들이 주축을 이룬 팀입니다. 되게 굉장히 좀 그래도 올라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 감독도 이름 네임값이 있고 선수도 젊은 선수들 많다. 이렇게 생각 같은데 그럼 예상 성적 어느 정도? 그래도 조별장. 이 팀 제가 여기까지 온 게 바랍니다. 여기까지 온 게 대단하다. 첫 이제 본선 진출한 거면 잘한 거다. 네, 저도 조별리그에서 탈락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긴 해요. 뭔가 이변 한 경기 정도 꿀밤 한 정도 때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팀한테 지는 팀은 떨어진다. 이 팀한테 지는 같이 팀 3위다. 이 팀한테 지는 팀은 3위가 돼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드는 팀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팀은 우리 또 축신도의 포르투갈이죠. 벌써 지금 가슴이 떨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우버지. 호동생이 있는데 호동생 동근 씨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포르투갈은 이제 로베르토 마르티네즈가 감독이고요. 여기 왔어요. 와, 쉽지 않은데? 네, 그러면서 이제 호날두가 이제 유로 본선 6회 출전자라는 위협을 달성을 하셨고요.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하지 85년생이. 어쨌든 이렇게 호날두가 당연히 주장이고요. 네. 그리고 페페가 41살인데 아직도 국대대표팀 뽑혔습니다. 최고령 선수죠. 유로. 안 늙어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포르투갈이 이제 또 로베르토 마르티네를 주로 쓰는 3백을 쓰기도 하고 4백을 쓰기도 하는데 백스리를 쓸 때는 뭐 디아스, 이나시우, 다닐로 페레이라 등이 센터백을 맡기도 하고 안토니오 실바, 페페 등도 있으니까 또 여러 선수를 조합해서 쓰기도 해요. 어쨌든 이제 포르투갈이 가장 여기서 멤버가 가장 화려한 편이고 그리고 호날두가 물론 이제 저번 경기에서 막 6개월인가 그거 만에 A매치 골을 기록을 하면서 좀 국대에서 요즘 안 좋았는데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포르투갈 멤버가 가장 화려한 것 같아요. 화려한 거. 뭐 비티냐, 화려하죠. 부페, 베실바 있고 후벤 디아스 주앙 있고 펠릭스, 주앙 칸셀루. 뭐 호날두도 있고 네, 그렇죠. 이제 가장 화려한 편이죠. 레앙도 있고. 되게 막 저는 포르투갈이 저도 우승 후보지 않을까. 네. 근데 다만 황금 세대 말아먹기 전문 네, 그쵸. 마르티네즈가 좀 불안하지 않나. 근데 저는 호날두가 약간 이번에 동기부여 남다를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상 호날두가 월드컵에 다음 월드컵을 노릴까요? 노릴 그 전까지- 것 같아요. 근데 그 양반이면 노릴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동기부여 가장 클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 호날두가 주전으로 뛸 수 있는 마지막 대회예요. 주전도 아니에요, 호날두 솔직히. 근데 애슬레틱에서 보면은 이 팀이 호날두에 대한 이존도가 높은 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높은 팀이죠. 어쨌든 최전방 공격수가 이 팀이 좀 아쉬워요. 이게- 좋다가 안 되나? 네. 그러니까 좋다는 있긴 한데 좋다는 뭐 부상 문제도 있으니까 컨디션 어쨌든 소수팀에서 많이 부상 때문에 못 뛰었으니 컨디션일 수 있고 최전방 공격수가 하모스. 그다음 뭐 페드로 네투. 예, 뭐 근데 다 이제 네. 돌파에 등한 자원들이 골을 맞아요. 기록한 자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아쉽긴 한 포르투갈이에요. 근데 원래 포르투갈이 전통적으로 원톱이 없었어. 음. 막 파울레타, 파울레타 가장 누누 고메스 맞나? 막 누누 고메스, 헬게르 포스티가 뭐 이런 선수들이 주전이었던 네. 시절이 막 나니 제로톱 쓰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좀 안타깝. 자원이 안 나와서. 포르투갈이 좀 최전방이나 감독이 좀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나. 네. 네, 그거 빼고는- 마르티네즈가 또 그럴 것 같은데 그럼 예상 순위 8강 딱. 8강 따. 저는 선수 뭐 더 하실 얘기? 아니요. 네. 저는 뭐 선수 몇몇만 봤을 때는 4강까지는 뭐 무난하게 안착할 선수단인데 감독이 마르티네즈인 게 흠인 것 같다. 저는 그래서 저도 8강 딱 예상합니다. 그렇죠. 저도 뭔가 최전방이 네. 아니 호동생이지만 이제 좀 독재 정권을 타도할 때가 됐다. 아니 호날두 지금 난 냉정하고 동생이야. 호날두 꿈속에는 지금 이거 우승시키고 난 발롱도르가 보인다고. 그치. 이 메시 다시 넘는다 이런 느낌인데 지금 호날두는 발롱도 눈 들어갔던데. 근데 뭐 호날두를 무조건적으로 선발로 내세우지만 않으면 전반적으로 저는 공수 양면으로는 정말 뛰어난 이제 밸런스를 갖추고 있는 팀인 것 같기 때문에 뭐 마르티네즈가 알아서 잘 이제 호날두 원만한 합의를 이룬다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정말 웃긴 거는 젊은 재능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제 한 포지션에 노장들이 이렇게 하나씩 박혀 있어요. 호날두, 페페, 막 후이 파트리시오 이런 식으로 박혀 있는데. 그러니까 이 팀 되게 막 기형적이에요. 골고루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포르투갈은 원래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부터. 포르투갈은 원래서부터 좀 약간 나라가 좀 작아서 그런가 이유가 좀 그런 거였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다음 마지막인데 튀르키예인데 튀르키예는 제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부터 초반에 좀 얘기할게요. 일단 감독이 빈센조 몬텔라. 몬텔라. 익숙한 감독이죠. 그러니까 되게 조점 거점 확실한 피렌체 시절에 잘했다가 또 따라갔다가 또 세비야 시절 무버지를 잡은 이런 팀인데 또 핵심 선수로는 일마즈, 뭐 차라노골로, 셀릭, 카박 뭐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되게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전 이 선수 코쿠도 있고 데미랄도 있고. 근데 다만 아쉬운 점은 터키의 그 좀 원래 유명한 선수였던 오잔 카박 그리고 이제 세윈지, 위날 이런 선수들이 빠진 게 일단 센터백 2명 빠졌고 최전방이 공격수 하나 빠진 게 좀 큰 편이긴 하죠. 터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원에 확실한 자원인 차라놀루가 버티고 있고
어쨌든 도르트문트인 웨즈잔 네.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증명해야 되는 레알 마드리드의 아르다 아르다 길러. 아르다 길러. 딱 여기 와, 사람 진짜. 좋죠. 네. 궁금해요 진짜 그래서. 아르다 길러가 네. 좀 그동안 나오지 잘 못했는데 이번 대회에서 어떤 폼을 보여줄지에 따라 이제 자신이 진짜 라이징 스타인지 아니면 진짜 허수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대회가 될 것 같아요. 아르다 길러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그 이번 시즌 좀 로테이션급 그러니까 좀 백업 같은 네. 로테이션으로 좀 많이 나왔는데 저는 이 선수 정말 그 뭐 하이라이트랑 뭐 몇 경기 안 보긴 했지만 정말 뛰어난 재능이라고 일단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젊은 재능이 얼만큼 캐리를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 보면 이 팀은 좀 재밌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터키가 저번 대회에서 이제 좀 수월하게 조별리그까지 수월하게 이제 본선 라운드까지 진출했는데 조별리그에서 개재앙 같은 경기력으로 조별딱을 했거든요. 그 원래 그때 감독이 귀네스 감독이 되게 예. 기대치가 높았어요. 조별 워낙 아 잘해가지고. 맞아요. 근데 터키에서 한준희 의원이 아마 터키를 좀 원투 오케이. 와치 막 이런 식으로 어. 좀 다크호스로 뽑았는데 안 채웠다. 그때 좀 너무 좀 공격진이 막히는 모습 보여주면서 아쉬웠어요. 근데 이번 대회에서는 이걸 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공수 양면으로 괜찮은 라인업이 꾸려졌기 때문에 일단 이 조에서 다크호스가 될 가능성은 높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 저번 대회 자카가 했던 것을 하칸 차라노글로 하지 않을까. 찰신이 이렇게 막 찰신이 지금 세리에 지금 최고 미드필더지. 와 지금 내가 최고 찰신이 넘버 그렇게 6지. 레지스타? 될지 몰랐다. 네, 레지스타지. 진짜. 지금 뭐 레지스타 세계 탑 3 하면은 지금 로드리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로드리 하는 다음. 아, 로드리 다음. 찰신이 그 정도 그 정도인가요? 정도 네, 오. 정말 잘합니다. 그 정도이고 또 저는 터키가 또 잘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게 독일 이번 유로가 독일에서 열리잖아요. 네. 독일에 터키 이민자들 진짜 많이 살아요. 아 맞아요, 진짜 많이 살아요. 그거 맞죠. 네. 그래서 사실상 터키가 이번 유로가 사실 터키 홈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음. 터키 인들 입장에서. 그래서 좀 그게 크지 않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에르도안 대통령님이 직접 터키 몬텔라에게 전화를 많이 한다고 해요. 경기 끝날 때마다 전화를 해서 아 이번 전술 너무 좋았다. 감독님 그 뭐 보너스 뭐 이렇게 하는 생각 같아요. 대통령 피드백인가요? 이거 어디 바르셀로나 회장 내려오는 거 그거 아니야. 여기 대통령이시죠 여기. 라포르타 대신 여기는 대통령이네. 그래서 이런 게 좀 몬텔라 입장에서는 이게 누군가한테 부담인데 누군가에는 나 대통령이 밀어주는 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이 금일봉 챙겨줄게 오면은 이런 거 있겠는데 이게 되게 알 수 없는 팀이다 이 팀 진짜. 그래서 2조에서 다크호스 뽑으라면 터키일 것 같아요. 저는 터키는 뭐 유망주가 활약하는 게 저는 가장 좋기 때문에 조금은 높게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 팀입니다. 저는 16강 딱. 16강? 딱. 근데 조 2위를 하고 거기서 좀 안 좋은 상대를 만나서 떨어질 것 같아요. 대진 운이 없을 것 같다. 저짤싸? 그러니까 16강 저짤싸라. 그렇죠. 16강 갈 것 같아요. 저는 8강까지는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 1위로 진출할 오 진짜? 에? 포르투갈을 꺾고 추진대 포르투갈을 꺾고. 네, 뭔가 조별에서 개뻘짓 하다가 2등 할 것 같아요. 마르티네즈를 안 믿는 건가요? 마르티네즈 못 믿어요. 역시. 아니, 예. 내가 축신눈을 믿어도 마르티네즈는 못 믿겠어. 그 양반은 할 때 하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야. 근데 사실 로베르토 마르테즈랑 빈센초 몬텔라는 비슷한 급인데 내 느낌상 몬텔라도 몬텔라가 후루룩 하는 거 전문이거든 이분. 그래서 저 어쨌든 근데 워낙 성적이 좋았으니까 직전 성적이 크로아티아도 잡고 막 프랑스 상대로 좋았고 독일 상대로 좋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16강 가지 않을까 그 정도 예상합니다. 이렇게 좀 DF 좀 마무리했는데 저희가 어쨌든 쭉 다 돌아봤잖아요. 네. 네. 우승 누가 하는지 우승 좀 빡세다. 결승 어디다 어디? 결승 독일. 한 자리 독일. 독일 홈이니까 이게. 독일 홈이어서 홈이니까. 뻥글랜드. 독일 뻥글랜드 뻥글랜드. 그리고 독일 우승. 그때 잉글랜드 우승할 것 같지가 않아. 뭔가 잉글랜드의 우승 손을 차마 못 들어주겠어. 본 적이 없어. 없으니까 독일이요. 독일. 근데 진짜 저 독일 잉글? 네. 그리고 독일 우승? 저도 근데 그냥 잉글랜드가 가장 좀 무난하게 하지 않을까 했는데 거기도 감독이 조금 애매해. 아니 선수발로 할 수 있는 나 한계가 거기 있어서. 센터백을 못 믿겠어. 게이 스톤스 이거 못 믿겠어. 저는 근데 결승 어디? 결승 저는 의외로 스페인. 저도 스페인 한 오. 3위, 4위 정도. 네, 뭔가 의외로 스페인과 어디? 스페인이 그러니까 뭔가 무난하게 4강에서 그러니까 8강 4강까지는 좀 잘 올라갈 것 같은데 4강에서 좀 대진을 좀 잘 만나면은 결승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제가 아까 뭐 4강당 할 것 같다 얘기했지만 그래도 프랑스. 아 프랑스. 네, 프랑스. 아이고, 사실 네, 프랑스가 좀 그래도 그러니까 잉글랜드보다 프랑스 같아.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가 너무 스쿼드가 좋다 보니까 아 쟤는 못할 거야. 이게 사실 그런 마음도 있어요. 쟤네 사실 허수 아님? 맞아. 약간 우리 일부러 저평가하는 감도 그런 있긴 해요. 것도 있긴 나도 해요. 돈 걸라면 프랑스 걸지. 네, 맞아요. 저도 뭐 전재산 걸라 그러면 프랑스 걸것 전체적 같아요. 걸라면 프랑스 저는 걸지. 프랑스 잉글랜드. 아 프랑스 잉글랜드. 프랑스 잉글랜드. 그리고 프랑스가 우승. 아 프랑스 우승. 우승. 와. 와 잉글랜드. 잉글랜드 저도 잉글랜드 우승. 억장이 무너지겠다. 해리 케인이 이렇게 그 사진 있잖아요. 그 맨날 챔피언스리그 네. 비겨 있고 선수 걸어 내려가는 이 장면 이제 케인이 걸어 내려가는 장면이 그려져 그냥. 진짜 근데 이게 가장 재밌겠다. 잉글랜드가 결승까지 올라간 다음에 결승에서 또 못하는 거야. 그럼 케인은 또 다시 무관이야. 아유. 그런 모습이 그려지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뭐 유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해 준 거대로 얘기해 준 가이드 혹은 자기가 또 연구해서 누구 찾아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 유로가 왠지 모르게 약간 세대 교체 느낌이 나면서 젊은 선수들이 또 마냥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많은 사기 매물들이 등장하는 대회이기도 하죠. 이제 이때 반짝 라이징 스타 헤나투 산체스. 그거를 또 누가 채갔느냐. 헤나투 산체스 같은 네. 그런 사기 매물들이 많이 나오는 대회이기 때문에 또 이제 여기서 터진 선수들이 또 빅클럽으로 가는. 빅클럽으로 또 비싼 가격을 주고 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아스날 살 것 같아. 아스날 왜냐면 링크가 없어 지금. 그러니까 링크 없는 팀들 그리고 감독 없는 팀들이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대회가 아닐까 싶어요. 진짜 이런 데서 막 그 팀빨로 잘하는 선수도 있잖아요. 그런 예. 선수들 잘못 걸리면은 그래 막 모로코 암라바트 이런 선수들. 아, 맞아. 물론 월드컵이지만 그건. 모로코 지금 사기 매물 투톱이 지금 유럽을 힘쓰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이 정도이지 않나 싶은데 네. 저 일단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저희 얘기 들으면서 혹은 다 찾아보면서 유로를 재밌게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 1부는 여기로 마치겠습니다.